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이번에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들을 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화적인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내용을 대책으로 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손질해서 분양가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지금 시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한꺼번에 꺼지면 거의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사랑이 깊죠. 미국 같은 경우는 30%, 일본 같은 경우는 40%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80% 가까이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꺼지게 되면 그만큼 가계의 충격은 크기 때문에 지금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 꺼지게 두되 그래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길을 터보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 사면 부자 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비싼 값의 집을 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려가면서 그걸 앞다투어 사는 게 수년간 계속이 됐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두세 배의 집값을 만들어냈어요. 긴축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돈은 없고 집만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것도 빚을 통해 마련한 집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의 시대가 도래를 했고 고금리의 상황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경착륙이 자명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안전판이 돼야 할 국가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결국 세금 걷어서 하는 거고 세금의 원천은 자산에 많이 기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산시장 호황으로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도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었고 또 이제 거기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강력한 인플레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축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람들이 돈 많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돈 일단 땡겨가지고 구휼미처럼 돈 뿌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초과세수를 더 걷는다는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상만큼 안 거치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더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죠. 위기의 시대에 나라는 돈이 없는 상황, 그런데 국민들은 부동산에 올인해서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데 이 부동산 시장마저 경착륙하게 돼버린다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 참담하죠. 코스피가 23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000은 갈 거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 연저점을 또 경신을 했는데 도대체 지하 몇 층까지 확인해야 그 바닥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만전자 간다고 했지만 지금 5만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곡소리 내고 있고 지금 거래도 급감하고 이를 통해서 초과세수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내수라도 활발해지면 좋은데 코로나 끝나고 소비가 좀 꿈틀대나 싶었는데 고금리에 고물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사람들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돈 못 써가지고 막 쓰고 싶은데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빚은 많이들 지고 있으니까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구매력이 감소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이게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심리는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동안 수출 많이 하면서 선전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인플레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 거의 작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안 팔리고 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수출국가인 우리나라 밖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거나 아니면 국민이 부자여서 내수라도 활발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죠.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했고 그렇지만 인플레 때문에
때문에 고금리의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할 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 무너지고 파월도 얘기했죠. 방법이 없다고. 경착륙을 인정한 상황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금융위기가 따로 터진 것도 아닌데 환율은 1300을 넘어가고 지금 겨우 초반에 불과한데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버틴다 이거죠. 버틴다는 의미 거래를 안 한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서 돈 더 걷어들이지 못함을 뜻합니다.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거래가 안 되니까 세금 걷어들일 길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화적인 조치에 또 법인세 완화까지 나라는 코로나 사태 방어하느라 그동안 빚을 많이 졌는데 이미 써버린 체력 탓에 앞으로 닥칠 일을 견뎌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만이라도 꺼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받쳐줄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조치를 이번 대책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치만 그게 시장에 먹힐 수 있을지 안 봐도 안 먹힐 게 뻔하죠.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 금리가 8%인 시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상단이 6%를 넘어섰고 기준금리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주담대 같은 경우도 8%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몰리게 됐어요. 금리 충격이 크죠. 집값 올랐다고 해서 땡길 수 있는 많은 돈을 집을 통해서 빌려갔습니다. 빌린 거 남의 돈이죠. 그 돈에 대한 대가, 이자를 내야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 이자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대출의 대부분이 주택 관련 대출로 엮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쓸 돈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갖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또 조금 더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라도 버티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출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금융기관의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느니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 굉장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올라갔죠. 근데 이 집값 사상 누각과 같죠. 지금 허그의 보증사고가 2018억 1년 사이에 30%가 늘어났는데 이거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2017년도만 해도 100억이 안 되던 사고 금액이 2천억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집값을 전세가로 떠받쳐질 수 있도록 마구마구 전세 대출을 해줬고 그에 대한 부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끔 대출을 팍팍 해줬던 게 그게 문제죠. 그렇게 빌린 돈을 발판 삼아서 지금 투기에 온 국민이 빠져들 수 있었어요. 이제 이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비싼 값에 집을 사주려면 또 이런 대출을 받아서 사줘야 되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만든 이 대출 상품마저도 이제 연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떠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해준 이러한 정책적 대출마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뜨거웠던 시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아직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한 이래로 1%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 대출 금리는 치솟아 오른 이후 금융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 3% 초저금리에 익숙했던 사람들 6, 7%의 금리를 불과 1년 사이에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가계가 처한 상황 너무나 언론에서 이제 많이 떠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부동산 시장의 부실 요소들은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나 PF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서 일단 비싸게 땅을 사고 다 대출을 일으켜서 여기저기 개발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널려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이에 대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예정된 수순이에요. 지금도 브릿지하고 본 PF 하는데 금리
돈이 너무 오르고 공사비 너무 오르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멈추고 리파이낸스나 하고 뭐 이러고들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이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요즘 들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 문제를 이제 서서히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자산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을 보면 작년에 23조가 넘어갑니다. 그 전에 15, 16조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23조 5천억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이미 실행되어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 부동산 PF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 그동안 돈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이들도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 문제가 점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예정인데 그들이 팔려고 만드는 상품의 시장,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공포의 증권업계 건전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규모가 커진 부동산 금융 그동안 진행만 하면 돈 많이 벌었어서 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문제 이제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 뭐 개인처럼 1, 2억 빌린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여기에 돈 빌려준 많은 금융기관들이 엮여 있어요. 고금리로 시장의 매수 여력이 약해져서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중후순위로 들어간 딜들 돈 못 받는 상황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 크게 터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안해서 집을 샀든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한몫을 잡아보려고 투자를 했든 그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 아직 엑시트하지 못한 경우 지금 다가오는 금리 인상의 시기 이 충격을 견뎌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축은행 이금융권 부실 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있었죠. 이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그 현실입니다. 누가 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동안 오른다는 시장이었고 실제로 오른 가격에 팔 수 있었으니까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었는데 지금 누가 사주지도 않는데 빚은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들의 문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산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여왔고 끝까지 높이려고 했으니 지금 이 극점에 서 있고 이제 하락의 골은 그 높인 만큼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더 아프겠죠. 이러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시장에 들어와서 사주게 그걸 해줬으면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 아직 집 안 산 사람들밖에 없죠. 그들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줘야 급속도로 무너지는 시장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책 내용 보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상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이러한 대책이 있어요. 생애 최초에 대해서 LTV 80%까지 대출해주고 대출 한도도 늘렸죠. 6억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 최증식 상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증식 갚는 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죠. 아니면 기간을 30년 동안 받던 걸 50년으로 늘려서 지금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조치 이런 걸 해주겠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3억 대출 5% 금리대로 생각을 했을 때 30년 원리금은 월 160만원 수준인데 이걸 40년 체증형으로 바꾸면 150만원대만 갚으면 되죠. 또 기간을 50년까지 늘리면 월 136만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예전과 비슷한 수준 또 그거보다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런 거 활용해서라도 집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를 보면 기가 막히죠.
30년 원리금 상환해도 이자가 거의 원금에 맞먹는 수준인데 40년 체증형을 하면 3억 빌려서 이자를 4억 4천만 원 갚는 꼴이 됩니다. 50년 상환으로 하면 3억 빌린 거에 대한 이자가 5억이 넘어가게 돼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5%를 가정했을 때 이런 건데 금리는 더 올라가고 갚아야 되는 기간은 더 길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국민한테 기회라고 열어주고 있습니다. 체증형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갚는 방식인데 도대체 몇 살까지 일하면서 돈 벌어서 갚으라고 이런 걸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든 사줘야 경착륙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돈 빌려준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해주고 있어요. 용수는 좋지죠. 근데 이거 시장에 먹힐 수가 없어요. 금리 공포에 영끌 비투를 꺼리고 있죠. 매수 심리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같은 경우 100을 넘으면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은 거기 때문에 과열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매수 심리는 경기도 같은 경우 30이 안 됩니다. 80%까지 빌려준다고 하고 대출 금액도 6억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이유 너무나 뻔하죠.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사람들한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거 매일매일 떠들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금리 인상의 공포감까지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요. 또 절대적인 금액으로 봐도 6억까지 빌려준다고 하는데 연 7% 되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이런데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오른다 하는 집값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떨어진 가격에도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빚 부담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 왔지만 그동안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각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200만원 이자 부담하는 거 그 정도야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자가 200, 300 되는 상황이 오니까 부담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심리도 꺼지고 위기의식은 커지고 아무리 용을 써도 사람들이 꿈쩍할 수가 없죠. 그렇게 로또라고 얘기했던 청약시장 지금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분양가 할인하고 과거에 침체기에 했던 조치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많이들 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이 됐는데 로또 청약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로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더 할인을 해도 안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 얘기 시세가 아닌 거죠. 지금 수유동 아파트 분양가의 15%를 할인해서 팔고 있고 중도금 무이자 이자 후불제 이런 금융 혜택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으면 로또라고 해서 분양받았다가 돈 못 내니까 계약 포기하는 미계약 사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수천만 원 보태주면서 집 사가라고 지금 광고하고 있지만 집이 안 팔리는 시장이 왔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죠. 경매 같은 경우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는 시장에서는 경매로 평가된 금액보다 더 높은 값에 사람들이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격에도 안 사는 거죠.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35%, 6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경매 물건은 늘어날 예정이죠. 그동안 공급 부족 얘기하면서 집 없다 했지만 매물은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매물 23개월 만에 최단데 거래량은 70%가 급감을 했습니다. 집이 부족하다고 얘기들 했지만 팔려는 집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새 아파트 불패라고 그렇게들 떠들어대고 강남은 집값 안 떨어진다 했지만 강남 4구라고 했던 강동구의 새 아파트 속절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실은 돈이 없고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데 세금 깎아주고 지금 대출 더 해줄 테니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착륙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돈 빌려주겠다 이 얘기 시장에 더 큰 바보를 양성하겠다 이것과 같은 얘기죠. 근데 이들이 바볼까요?
그동안 오른다는 시장에서조차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 장기간에 미친 시장에 견디다 못해 집 사고 말았죠. 아니고 버틴 사람들은 이상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더 큰 바보가 될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